파군 가지고 하기 전에, 자, 여러분들, 정석마다의 특징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자, 하지만 물론 그 정석만으로 어떤 패턴을 갖다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명궁에 뭐가 있다라는 것은 전체적인 패턴을 갖다가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죠? 저번 시간에 했던 청기 같은 경우, 하고 이번 시간에 했던 파군 같은 경우의 어떤 그런 성질이 조금 다르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청기는 기월 동량의 천기, 파군은 살파랑의 파군 아닙니까? 일단 1대1로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운세 흐름 자체가 파군하고 청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확실히 파군이 조금 격동적인 어떤 그런 경향은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상대적으로 청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월 동량의 청기로 생각하신다면 비교적 조금 그렇게 라인이 그렇게 희복이 그렇게 심하지 않는 그런 상상을 갖다 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기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월은 불안정함의 또 대표적인 조합 아닙니까? 그죠? 그럼 청기를 갖다가 봤을 때 과연 이 조합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기월 동량의 안정적인 분위기를 갖다 자아내는지, 아니면 기월에 한마디로 불안정함이 조금 포인트인지, 결국 뭡니까? 청기가 있다 하더라도 기월 동량의 분위기로 조금 이렇게 유출을 해 나가야 될지, 아니면 기월의 불안정함으로 일단 가닥을 잡아 나가야 될지는 주변의 상황들을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청기 조합 중에서는 비교적 좀 더 안정적인 조합에 가까운 것은 기량 조합일 때 비교적 조금 안정적인 조합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월 조합은 비교적 조금 불안정한 조합에 가깝고, 그죠? 그래서 기월 조합이라 하더라도 삼방에서 기월 동량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길성을 받는지 살성을 받는지에 따라서 일단은 분류를 하지만, 단순하게 명궁에 어떤 별이 있는가, 명천선에 어떤 별이 있는가에 따라서 가능성상으로 따졌을 때 제일 안정에 가까운 조합은 기량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기거 조합은 조금 기민하고 민감한 조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지만 일단은 청기하고 파군하고 봤을 때 파군이 조금 더 격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청기 내에서도 기량이 될지 기월이 될지 등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지만, 결국에는 삼방사정의 길성을 포진시켰는지, 꼭 삼방사정이 아니라도 명반 전체를 봐야 되니까 명궁, 신궁, 복두궁 위주로 봐나가면서 명반이 조금 안정적으로 짰는지 아니면 불안정성으로 짰는지. 그죠? 자, 오늘날 파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파군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 강한 어떤 특징 때문에 일단은 조금 격동성, 역정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이미지는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길성을 받는지 살성을 받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파군의 어떤 격정적인 측면을 갖다가 조금 더 순화시킬지 아닐지를 본다 아닙니까? 자, 파군은 그러면 그 파격적인 조금 활성화되어 있는 에너지를 갖다가 안정화시켜주는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화록목존을 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보피를 봐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 다른 살성의 개입이 없으면서 길성이 들어와야 되겠죠. 가장 먼저 초보적인 어떤 그런 관점으로 먼저 접근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요전에 계속 공부하면서도 대운 보지 마십시오, 대운 보지 마십시오. 제가 말했던 거는 뭐냐면, 그릇을 보면서 대략적인 패턴을 갖다가 먼저, 이 사람이 대충, 조금 있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쭉 흘러가겠다. 아니면 어렵게 살면서 진짜 정말 슬픈 일이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굉장히 조금 빠듯하게 조금 힘들게 조금 살아가겠다. 이런 그릇을 보면서 그 패턴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운세를 보면서 기룡을 갖다 단정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공부를 하면서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낼 것이냐면, 일단 그릇 자체에서 얼마나 안정성을 찾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그릇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릇을 짰다. 나름대로 어떤 그릇을 짜가지고 퍼펙트하게 좋은 어떤 그런 위치가 있다. 특히 삼방사정 내에서 그러한 것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림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전체적인 전체적인 스토리가 조금 더 안정적인 어떤 그런 방향성으로 잡아날 가능성이 큽니다. 비교적, 그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에너지가 좀 몰려있는 데가 없이 조금 펼쳐져가 있다. 좋든 안 좋든 그걸 떠나서. 그러면 비교적 라인이 굴곡이 좀 적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또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명반을 보시면서 금방 에너지가 몰려있는 곳, 자, 좋게든 안 좋게든 몰려있는 곳. 예를 들어서 좋게 만약에 몰려있다라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퍼펙트하게 좋으면서 좋은 에너지가 몰려있다면 거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최고점을 친다고 그랬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외궁으로 빠졌을 때하고 내궁으로 들어왔을 때하고 그 차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대운을 보고 스토리 짜는 거 아닙니다. 그릇을 보면서 지금 스토리 짜는 걸 지금 훈련을 갖다 조금 더 복습하는 건데, 자, 금방 질문이 뭐였냐면, 자, 퍼펙트하게 좋은 궁이 한 군데 있었다. 그러면 이 명반은 하급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죠. 일단 최소한 중급 이상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럼 중급인지 상격인지를 갖다가 가늠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얘가 지금 내궁으로 들어왔을지 아니면 외궁으로 빠졌을 때 이 차이가 상당히 커요. 자, 그러면 내궁으로 들어왔을 때하고 외궁으로 빠졌을 때하고 운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궁으로 들어왔을 때 비교적 원격을 갖다가 높일 가능성이 크니까 전체적으로 그림을 완만하게 상승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커요. 근데 외궁으로 빠졌을 때는요, 그 궁이 있는 그 대운을 기점으로 곡선을 조금 이렇게 그을 가능성이 커요. 제가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자, 1번 경우하고 2번 경우가 있었는데 1번 경우는 둘 다가 길한, 아주 확실한 길한 어떤 그 궁선이 있다라는 가정합니다. 1번은 내궁으로 들어왔을 때, 그냥 구체적으로 하면 명궁에 그 삼방사정으로 들어왔을 때, 됐죠? 최소한 부처궁과 복덕궁으로 들어왔을 때, 그죠? 그렇게 들어왔을 때, 이때는 전체적인 그림이 뭐 곡선을 갖다 이렇게 그릴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일단 위에서 이렇게 곡선이 그렇게 굴곡이 크지 않으면서 위로 쫙 이렇게 걸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근데 자, 외궁으로 빠졌을 때는 그 특별한 궁을 기점으로 곡선을 제부 이렇게 조금 굴곡을 좀 크게 그릴 가능성이 크겠죠. 이 느낌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궁으로 들어올수록 이 사람의 운명의 전체적인, 그 사람이 80년 살면 80년 전체에 좀 더 지대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궁으로 들어올 때도 예를 들어서 명궁에 들어왔을 때가 훨씬 더 곡선을 더 완만하고 상급으로 계속 더 올리겠죠. 그 다음에는 재백궁이나 발록궁으로 갔을 때 그 다음 영향력이고, 선익으로 갔을 때는 그 다음 영향력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단은 물론 이것만으로 결정 짓는 건 아니지만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릇으로서 그 사람의 대략적인 스토리를 먼저 한번 짜보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첫 번째 명관 한번 봐볼게요. 이거 저번에 한번 했던 명관입니다. 명반을 보시면 비교적 이 명반에서는 괜찮은 점을 갖다가 좀 많이 찾을 수가 있는데, 이 명반에 괜찮은 부분이 어딥니까? 했던 명반이지만 좀 새로울 겁니다. 기억 안 나시죠? 어디가 괜찮습니까, 이 사람은? 일단은 결론으로 그 스토리부터 이야기하면 일단 집안에 돈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물려받은 재산으로 이렇게 부친께서 건축 관련 사업을 하신 분이었는데 그걸 그대로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개인사로는, 애정사로는 결혼을 갖다 한 번 더 했네요. 세장가 가가지고 딸 둘이나 놓고 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 명반에 다른 걸 차치하고 나서도 이 사람의 어떤 그 일적인 측면, 부적인 측면으로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가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한 면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이유가 명반에서 어디 있습니까? 자, 이 사람 일단 그러면 명궁, 신궁, 복덕궁, 명궁, 신궁, 복덕궁 보면서 자, 명궁의 삼방사정을 먼저 한번 봐봅시다. 삼방사정이 어디가 괜찮아요? 예?
관록궁이 괜찮잖아요. 관록궁이. 관록궁 어때요? 지금? 자, 무탐입니다. 무탐에 화성이, 영성이 있으면서 횡발기국이 되어 있죠. 자, 근데 삼방에서 그렇게 크게 길성은 없는데 협으로서 보필과 록을 땡겨 들어오고 있죠. 자, 그렇지만 이거는 길만 있는 게 아니라 기흉이 혼재되고 있죠. 기흉이 혼재되고 있죠, 확실히. 하지만 무탐에 강력하고 1월이 완전히 해조하고 보필과 길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길흉이 길흉이 혼재되는 중에 일단은 기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좋은 점은 오히려 금방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전택궁, 폭덕궁 라인이 좋아요. 그리고 부모궁 라인. 자, 전택궁은 한번 봐볼게요. 그냥 쉽게 보면 알 수 있겠죠. 딱 보이는 게 바로 길성들의 포진이 딱 바로 보이죠. 그 다음에 폭덕궁 천부가 천괴를 갖다가 안고 그냥 바로 있죠. 그 다음에 부모궁 한번 봐보세요. 부모궁 어때요? 부모궁의 공궁이기는 하지만 협으로 괴월이 협하죠. 삼방에서 보입니까? 차성안궁 하면 보필과 록건과를 다 보면서 쌍록을 보고 맞죠? 그러니까네 전택, 복덕, 부모 이 라인이 괜찮아요. 물론 이제 베이스로 지 명궁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서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베이스가 아주 탄탄하겠구나.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냥 이 정도 딱 보면서 그림을 갖다 대충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 되면 관록궁의 저 정도의 어떤 상황은 기륭이 혼재되기는 하지만 이 사람 조금 잡아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운세를 갖다가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일단 그릇을 대충 판단해 보니까 이 사람의 상태는 처음부터 조금 위로서 치고 나와가지고 쭉 이렇게 좀 그냥 기복보다는 조금 베이스가 조금 안정된다라는 것은 조금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봐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바이러스 침투에도 감기 잘 안 걸린다 아닙니까, 겨울에. 근데 원래 약간 조금 유약한 사람들은 감기도 잘 걸리고 다른 또 질병에 많이 노출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의 베이스가 이렇게 단단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초 체력, 면역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은 원국이 단단하다 이 말인데 원국이 단단하다라는 것은 운세에서의 기복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일단 되시겠죠? 다만 아쉬운 거는 여기에서 조금 더 자기 원국의 삼방사정이 좀 더 단단했었다면 훨씬 더 면역력이 크게 증가할 거다. 요것만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 사람의 관록궁에서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길한 중에 흉의가 혼재된다. 자, 일단 관록궁부터 한번 봐볼까요? 관록궁에서 영성과 탐랑이 있으면서 영탕벽이 지금 형성되어 있죠. 근데 대궁에서 뭐가 형성됩니까 또? 탐창탕곡이 지금 형성됩니다. 그러면 이 명관 내에서 관록궁은 일단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은 게 상위 개념으로 잡고 하위 개념으로 탐창탕곡을 갖다 일단 한번 잡아주시면 돼요. 한 번에 굴곡은 있겠구나. 자, 그 다음에 재백궁 한번 봐봅시다. 재백궁을 보면 이 사람의 재백궁에 자미칠살에 타라와 천마가 있으면서 삼방에 그렇게 크게 길성들이 없습니다. 재백궁이 일단 약간 조금 절정마가 이루어지면서 여기서도 한번 출렁이는 게 살짝 보이기는 해요. 자,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하위 개념입니다. 왜? 이미 베이스에서 잡아준다라고 결정 났다 아닙니까? 인연관에서요. 자, 그러면 운세를 갖다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두 번째 대안은 보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25세 때부터 한번 봐보세요. 자, 일단은 무탐에 거기 보필을 협한 에너지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호 대안, 병호 대안 같은 경우는 록존이 있으면서 백궁에서 길승들을 갖다 끄집어 오고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대안에서 자미칠살에서 절정마가 지금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분위기의 흐름상 어떤 대운이 길하고 흉하다 이래 보지 말고 그래프를 한번 쫙 그려보자고요. 보통 인생사에서 가장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가장 정점을 갖다가 끌 가능성이 큰 시기가 언제입니까? 일단 조금 일찍 잡더라도 20대, 30대, 40대, 50대입니다. 조금 줄여볼게요. 30대, 40대입니다. 되시죠? 일단은 먼저 상상을 그렇게 한번 하시고요. 이 사람 라인을 갖다 한번 먼저 딱 보니까 금방처럼 미대안, 5대안 가면서 4대안으로 넘어가면서 4대안에 약간 조금 뭔가 조금 흠집이 조금 보일 것 같네요. 이거 느낌 오시나요?
자,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 미대한 5대안에 잘 나갈 거라고. 물론 4대안이 못 나간다라는 거 아닙니다. 요때도 잠이 7살이니까 권위가 우뚝 서는 거 아닙니까? 서는 운세 아닙니까? 하지만 요때는 오버해가지고 뭔가 한번 좌절할 일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때 좌절이 이 사람을 얼마나 붕괴시킬까? 이게 관건이거든. 이게 포인트거든. 자, 이 사람을 어느 정도, 이 사람이 100이라면 어느 정도 좌절을 시키겠습니까? 대략적으로. 수치는 뭐 그렇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자, 이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이거. 자, 아까 애초부터 베이스가 강하다고 했다 아닙니까? 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제백궁, 물론 비중 있는 운세입니다. 저때 4대안이 오면. 일단 연령대도 그렇고요. 그리고 잠이 7살, 특히 7살 같은 경우는 임팩트가 강하다고 그랬다 아닙니까?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연령대도 지금 굉장히 조금 비중 있는 어떤 그런 시점이고. 그래서 4대안이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조금 좀 인생을 약간 돌이켜봤을 때, 와, 그때 참 진짜 큰일 날 뻔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베이스 자체가 단단하다라는 것은 이 제백궁 대안, 4대안이 이 명반 전체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일단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사화를 조금씩 돌려주세요. 자,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길흉은 어디서 잡아준다 했습니까? 대한의 삼방타정에서 일단은 잡아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화가 가냐하는 정도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체킹을 갖다 하셔야 돼요. 그 부분까지도. 되시겠죠? 그러면 을대한, 자, 그 을사대한 사화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기량자월이죠. 기량자월. 일단은 2차 인동하고 이런 거는 보지 않고 일단 1차 인동만 한번 보세요. 자, 기량자원이고 그 다음 대안이 뭡니까? 뭡니까? 연파무양. 됐죠? 그러면 기량자월 여기서는 결정적인 걸 갖다가 움직이지는 않아요. 근데 그 다음 대안, 갑진대안 55세에서 64대안의 갑진대안인데 연파무양으로 해가 선천의 화기를 움직여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 자, 미대안, 5대안 넘어가면서는 지금 상한가를 갖다 치고 올라가요, 이 사람한테는 운세가. 근데 4대안, 진대안으로 오면서 분위기가 조금 잦아드는 분위기가. 4대안에, 그럼 4대 오반은 어디서 하겠습니까? 4대안에서 해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서 이렇게 된다고. 지금 자 미대한, 그 다음에 미, 오, 사, 진, 그 다음에 묘 이렇게 지금 건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 그래프가 지금 미오에서는 이미 상승곡선을 갖다 그려버렸다고. 그런데 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뭔가 잦아드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줘요. 근데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안 그렸죠. 왜냐하면 베이스가 된다 그랬다 아닙니까? 그래서 크게 봐가 이 대안에 뭐 무슨 일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기억하지 마세요. 아직까지는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입장에서 그래프만 그리세요. 그래프만. 그래가지고 미, 오, 사, 진, 묘로 넘어가면서 자, 저 살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약간 숙여줘요. 이해되시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명반 한번 보면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오늘의 아까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명반 내에서 뭔가 퍼펙트하게 좋은, 한마디로 에너지가 몰려있는, 특징이 뚜렷한, 그러니까 그 꼭지점이 되는 어떤 위치가 정확한 어떤 명반이 있고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명반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봐볼게요.
예를 들어 직업적으로 봐가지고 사업하는 사람하고 아니면 내가 전문직에 있는 사람 아니면 좀 공무원틱한 어떤 직업군에 있는 사람하고 인생 전반적인 그래프가 어떤 게 더 굴곡이 심합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굴곡이 심할 거 아닙니까? 자, 되시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냐면 일단 방향성을 잡아갈 때 전문직으로 잡아 나갈수록 그래프가 높든 낮든 일단 완만한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크고 사업을 할수록 일단은 좀 그런 기복이 조금 더 심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걸 갖다 생각하십시오. 그럼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뭐 하는지 내가 모를 때는 명반을 보면서 조금 더 전문직에 가까운 명반인지 그러니까 기술, 형이상학을 갖다가 쫓아가는 어떤 그런 명반인지 아니면 물질을 쫓아가는 명반인지에 따라 가지고 그 기복도 그래프를 갖다가 완만하게 그릴지 굴곡을 갖다 크게 그릴지를 갖다가 알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성을 갖다가 조금 전문성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명반일수록 훨씬 더 그래프가 완만하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 명반 한번 봐볼게요. 일단 이 명반도 자, 본명반입니다. 자, 스카이 출신입니다. 스카이 출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어딘지를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힘들고요. 어쨌든 스카이 출신 방송사, 메이저 방송사 PD고요. 그 다음에 본래 꿈은 기자였다고 합니다. 자, 일단 한번 봐볼게요. 명반에 어디가 괜찮습니까, 지금? 어디가 괜찮아요? 관록궁 어때요? 자, 관록궁에 쌍록이 지금 협하고 있죠. 자, 그러면 화기 지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화기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화기 재화됩니까? 안 됩니까? 자, 유궁에 있는 문창의 화기 재화됩니까? 안 됩니까? 예, 지금 길성들이 삼방사정하고 그 본궁하고 지금 이제 전택궁이죠? 하고 길성들을 포진시켜가 저건 재활을 갖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이 명반에서 일단 관록궁이 쌍록이 협으로 해가지고 일단 길한 면이 일단은 있고 그렇지만 관록궁 라인에 너무 경량화성, 지공이라는 살성을 배동시켜주고 있으니까 이건 역시 마이너스적인 요인은 분명히 되겠죠. 그죠? 살성은 사이드로 빠지고 록은 내가 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쌍록이 있다라는 것은 거의 내가 지는 듯한 어떤 이미지로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탐낭이 그냥 록을 지었다라고 상상하셔도 돼요. 이거 지금. 자, 그럼 록이 있으면 그 록의 상태를 갖다 보라고 그랬습니다. 록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비교적 살아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자, 다시 술궁의 탐낭 입장에서 쌍록이 협해 있는데 그 록의 역량을 갖다가 한번 보자고요. 하나는 태음이 묘왕지에서 길성을 보면서 록존을 쥐고 있고요. 하나는 거문이 왕지에서 록존을 쥐고 있습니다. 물론 영성하고 같이 있지만 삼방에서 다른 살성의 침범이 더 없고요. 일단은 록궁과를 갖다 바로 그쪽으로 보고 있으면서 록이 비교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록궁 자체 탐낭이 살성을 갖다 동궁하고 있는 것 이거는 상당히 조금 위험적인 어떤 요소가 많지만 상록의 협이 상당히 역량이 있게 힘있게 얘를 갖다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상당 부분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 살성을 갖다 쓰기만 쓴다면 오히려 괜찮게 일단은 갈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일단은 관록궁이 괜찮은 명입니다. 이 사람은. 일단 명반 내에서 괴월을 갖다 봤고요. 그럼 예. 그러면 이거 탐낭에 형 들어가셨으니까 이게 만약에 이 분위기가 그만 생각해야 되는 그렇죠. 일단은 두리뭉실하게 격이 떨어진다라고 관록궁 상태로 봐가지고 관록궁의 상태가 격으로 따졌을 때 격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여곡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그렇게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 경량, 화성, 지공이 사이드로 빠져 있거나 없었다면 조금 더 낫겠죠. 하지만 여기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갖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비교적 조금 더 전문성으로 갔다 아닙니까? 그래서 살성을 조금 써는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지공, 화성, 경량 이런 거는 기술성, 전문성으로 쓸 가능성이 크다 했다 아닙니까? 탐낭은 특히 제조 아닙니까? 제조, 재능, 도화와 연관된 그래서 지공직업 같은 경우는 특히 아이디어고
저기 홍면천이까지 있으니까 어때요? 그런 아이디어성, 번뜩임을 갖다 조금 더 부추기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성, 기술성, 살성이 있다고 무조건 안 좋은 이미지로는 보지 마시고 일단 전문성으로 갈 가능성이 일단은 크고 일단은 썼기 때문에 또 그러한 흉의가 상당 부분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 잠깐만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이게 바로 액땜의 개념입니다.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액땜이고 무엇이고 없습니다. 딱 그냥 한 라인으로 결정지어요. 니는 어떻게 해가지고 부모 복은 없고 돈 복은 있는데 자식 복은 있어가지고 뭐짜고 저짜고 딱 이렇게 정해져요. 근데 그 영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가변적인 어떤 그런 상태에서 액땜이라는 걸 갖다가 생각을 갖다가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파군이 액티브한 명반이 액티브한 에너지잖아.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이게 분란이 되었을 때는 내 삶의 파고 우여곡절을 굉장히 심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성격적으로 파고는 어떤 성격으로 일단 먼저 추단이 됩니까? 일단 좀 공격적이고 좀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에너지니까 당연히 성격도 그렇게 발현될 가능성이 크다 아닙니까? 맞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의 파군의 에너지를 이미 소진을 무슨 일로 해가 소진을 시켜버렸다 라고 한다면 그러한 액티브한 면이 조금 떨어지게 돼요. 성향적으로도. 한마디로 풍선에 지금 압력이 꽉 들어가 있었는데 앞에 어떤 내가 인지하든 못하든 앞에 어떤 사안 때문에 슉 빠져버렸다 라고 한다면 그 에너지가 빠진다고. 물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만약에 내 부모님이 일찍 조금 돌아가셔버렸다. 그러면 그 파군의 살적인 에너지를 갖다가 많이 상당 부분 소진시켜버린다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풍선에 있는 바람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부모의 어떠한 부모를 여의는 것도 부모를 갖다가 일찍 돌아가시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 풍선의 압력을 갖다가 완전히 줄일 수 없다면 부모도 잃고 성격적으로도 좀 건강하게 나타나겠지.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였다면 부모를 잃음으로써 그 파군의 액티브한 면이 상당 부분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냐면 여기에 탐랑, 경량, 화성, 지공이 있는 중에 옆에 협을 갖다가 쌍록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럼 그 살기가 지금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전문성으로 갔다 안 갔다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전문성으로 갔다라는 것은요. 그 살기를 상당 부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소진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예. 가슴과 천을 정리가 많은데 이거는 예. 자기가 예. 너무 변화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걸 소진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몸 속에서 지금 바라보는 거하고 명분에서 바라보는 그런 소진시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몸 명분에 예. 그 변화가 너무 많잖아요. 예. 소말에서 천류가 있으니까 예. 더 바뀌는 현상이죠. 선택 자체가. 자, 파군이 명궁에 있다라는 거 금방 이야기가 맞습니다. 원국에 파군이 있다라는 것은 일단 특히 천요가 같이 있으니까 그 불안정성을 갖다 확실히 높이는 거는 맞죠.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일단은 파군이 있다라는 거에서 그릇을 판단할 때 명궁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명궁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명궁에 파군이 있으면서 조금 이게 긍정적으로 평가될 때는 액티브하고 추진력이라고 어떤 목표의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좋게 표현하면 삶의 기복이고 불안정성으로 이야기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럼 과연 명궁에 있는 저 파군이 이 사람한테 불안정성으로 드러날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의 삶의 어떤 그런 도전 정신이라든지 어떤 의욕으로 드러날 것인지 그걸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파군이 있다고 불안정성으로만 단정 지으면 안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이 불안정성인지 의욕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삼방사정을 같이 쭉 신궁, 명궁 다 같이 둘러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게 관록궁에 있는 살성 물론 그게 어떤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일단 1차적으로 될 수 있지만 쌍록의 협이 딱 잡아주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고 삼방에서 궤월이 있고, 그리고 복덕궁을 갖다가 봐요. 파군이 먼궁에 있을 때는 항상 복덕궁에 뭐가 옵니까? 천부가 오게 돼요. 그러면 그 신궁이자 복덕궁에 있는 라인도 한번 봐야 되고, 그렇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 사람 삼방사정에서는 살아있는 궁이 있다고. 그리고 외궁으로 빠지더라도 괜찮은 궁들이 여기 다 살아 지금 있다고. 그럼 이때는 명궁에 있는 저 파군을 단순하게 불안정성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의 어떤 의욕이라든지 도전 정신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궁에 파군이 있을 때 저 관록궁에 단순하게 살성만 있었다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요. 명궁에 파군이 이미 불안정적인 어떤 요소가 일단 가능성상으로 잘 잡고 있는데 쌍록의 협의 없이 탐낭의 경량, 화성, 지고만 이렇게 넘자 있다. 이라면 그 중앙의 불안정성을 오히려 부추기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근데 상당 부분 지금 잡아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자미두수뿐만 아니겠지만 명료하게 딱 이렇게 규격화, 규정화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느낌으로서 잡아줘야 되는 거지만 일단 이명관 같은 경우는 비교적 조금 더 정연하게 법칙이 형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관록궁에서는 쌍록으로 지금 살성을 상당 부분 해소시켜주고 있다. 그리고 직업적으로 그걸 갖다 뽑아내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명격이 괜찮은 명격이라고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됐죠? 자, 그러면 운세를 갖다 한번 봐볼게요. 운세를 보시면 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사, 진, 묘 이쪽으로 지금 넘어가네요. 자, 그러면 이 사람 명격이 이렇게 대운을 갖다 쫙 일단은 흘러가는 걸 보니까 이 사람 그릇에서 금방 이제 한번 찾아봤는데 이 사람은 전문성으로 가니까 인생에 그렇게 굴곡이 큰 명반은 아닌 것 같네요. 그죠? 파군이 원래 굴곡이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그 에너지였는데 명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전문성으로 가면서 록도 살아있고 뭐 괜찮은 궁들도 있어가지고 일단 전체적으로 그렇게 굴곡이 심한 어떤 명반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고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가장 괜찮은 운세가 언제 보이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오, 사, 진, 묘, 인, 축 이쪽으로 가면서 어디가 제일 괜찮아요? 어느 궁이? 어디요? 진궁 한 명 나왔습니다. 또 사궁 괜찮고 또 한 궁만 더 찾아보세요. 또 한 궁만 더 찾아보세요. 예? 해궁까지 가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축궁 괜찮죠, 축궁. 자, 그래서 물론 뭐 해궁도 요즘은 기본 연령대가 앞으로는 뭐 100세까지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기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의 운명에 어떤 좀 더 힘을 갖다가 실어주는 건 일단은 60세 이전 아니면 60대까지 정도로만 일단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이 축궁이 괜찮아요, 이 사람이. 자, 사궁 괜찮고 축궁이에요. 축궁 한번 봐보세요. 축궁 보시면 천량이 3방에서 뭐가 들어옵니까? 1, 월이 회저에 들어와요. 됐죠? 명주 출애격은 아니지만 어쨌든 1월이 저렇게 3방에서 들어온다라는 거 이거는 뭔가 모양새가 한마디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분위기라고. 됐죠? 그러면서 보필, 그 다음에 록 들어오고 번과가 들어오면서 창곡으로 오면서 지금 쫙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사궁이 괜찮죠, 사궁. 태양이 쌍록을 갖다 보면서 어지간한 길승들을 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서 뭘 봤습니까? 록궁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이래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사회에 나가서 조금 떨어지는 삶을 살아요. 와, 자는 진짜 앞으로 진짜 총만 된다, 완전 기대된다. 그렇게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거의 기대를 갖다가 한 몸에 완전 다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실제로 사회생활 하면서는 그게 발현 꽃을 갖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대 안에서 이 사람 꽃을 너무 피워버렸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특히 전문성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 두 번째 대안에서 좀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 뒤에서 튀겨져요. 근데 이 사람은 사대안이 그렇다고 뭔가 모양새가 확실하게 잡힌 것도 아니잖아요. 뭐 3기가 삼각형으로 됐다든지 보필이 펼쳐졌다든지 이러지도 지금 안 해. 그러면서 어설프게 꽃을 피워버렸어요. 이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하지만 아까 축대안이 괜찮다고 그랬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졸업해가 사회생활 하면서 그렇게 크게 빛을 못 볼 거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안 좋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찌질이로 사는 건 아니에요. 일단 명판이 괜찮기 때문에 괜찮게 걸어가요. 하지만 자기 개인적인 체감도는 떨어진다고. 와,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좀 더 빨리빨리 치고 나가든지 아니면 좀 더 좋은 자리로 갔어야 되는데 나는 어떤 그러한 그 체감도, 만족도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늦게 축대안 들어가면서 이 사람은 조금 늦게서 조금 자기의 얼굴을 갖다 좀 세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가장 취약한 곳은 어디입니까? 가장 취약한 쪽은? 자, 금방 돌아가면서 사대안에서 축대안 일단 임의했고 그 사이에서 가장 취약한 운세가 어디입니까? 좀 쉽게 나오는데 이거는 예, 인대안이 제일 취약해요. 인대안이. 그래서 인대안이 보세요. 7살이 천형을 지면서 3방에서 괴월은 봤죠. 근데 7살은 지금 뭘 봐야 됩니까? 일단 록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필을 봐야 돼요. 저 괴월 가지고는 안 되고 특히 저렇게 살성의 개입이 많은 데서는 그게 안 돼요. 물론 저기 지금 탐낭이 쌍록을 낀 탐낭이 지금 들어오고 기본 명판이 괜찮기 때문에 저 때 뭐 또 나락으로 떨어진다든지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대안에 비해서 저 때가 조금 더 굳이 한번 스토리를 한번 짜보면 이때 7사를 괜히 쥐어가지고 이 사람은 고생스러운 아마 칼이 쥐어질 거라고. 왜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승진이 안 되다가 늦게 우리 나이가 차면 승진되는 거 있다 아닙니까? 승진했는데 무슨 일들이 퍽퍽 터져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뉘앙스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사람한테는 이때가 가장 조금 힘든 시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사, 그 다음에 진, 그 다음에 묘, 그 다음에 인, 그 다음에 축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좀 높게 친다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쪽에서 조금 떨어지죠. 그래 인대안에 가장 좀 떨어지는 운세가 되겠죠. 그러고 다시 축대안에 다시 올라가는 어떤 형상이 되겠죠. 그런데 일단 이 올라가는 형상은 저 앞에서 꽃을 피운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굴곡을 이렇게 하지만 비교적 좀 완만한 상태에서 왜? 그릇이 되니까. 그렇게 저렇게 그 인대안이 나쁘다라고는 했지만 원 그릇에서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어때요? 나라고 떨어지는 건 아니고 비교적 완만한 중에 저렇게 그래프를 갖다가 그린다. 요걸 갖다가 아셔야 돼요. 잠깐만 쉬었다가 3번 명만 들어갈게요.